안녕하세요. 대기업 시청자 그리고 데모 주주 여러분들. 저는 데모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슈와 주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하나하나 전달해 드리는 멘토 유진욱입니다. 자, 오늘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이슈를 함께 볼까 합니다. 최근에 우리 또 평화회의가 있었죠. 이와 관련해서 이제 폐막을 하게 됐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이제 이게 있고 나서 사실 주가가 조금 하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락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오늘 또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가져볼 수 있는 모멘텀은 또 무엇이 있는가.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서도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평화회의 관련된 얘기를 좀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일날 16일 이렇게 해서 국제평화회의가 열렸고 그리고 또 폐막까지 마무리가 됐었죠. 처음 해당 일정이 잡히고 나서는 이 관련주들이 약간의 반등을 모습을 좀 보여줬으나 역시 시장에서 기대한 바가 전혀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현재는 계속된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철수와 뭐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라는 뭐 10개항으로 구성된 이 평화 공식 회의였죠. 요거는 이제 처음 나온 것은 아니고 앞전에도 소개시켜 드린다시피 1차, 3차, 2차 전부 해서 현재는 4차까지 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차까지 진행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이 시장에서는 그렇게 신선한 재료는 아니었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이제 4차 이번에서 진행된 것 중에서 뭐 좀 신선한 내용들, 이 시장이 반길 만한 내용들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었으나 뭐 기존에 했었던 내용들 그대로 좀 진행이 된 감이 있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관련주들이 대부분 좀 하락을 띠고 있는 이유 자체가 결국에는 이번 평화에 역시 러시아와 중국이 참여하지 않았죠. 그래서 뭐 당사자가 참여하는 회의가 이 주식 시장에 있어서는 어떤 뭐 무슨 큰 의미가 있겠나라고 시장은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평화회의 자체는 국제적으로는 당연히 의미가 있겠지만 주식 시장에서는 뭐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뿐만 아니라 이 러시아와의 주요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 뭐 인도라든가 사우디라든가 뭐 10개국도 역시 이 공동 성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소식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현 상황을 좀 보게 되면 뭐 사실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이 푸틴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빼앗은 점령지와 나토 가입을 포기하는 조건에서 종전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상황이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 푸틴의 이 군대를 완전히 철수하고 빼앗은 영토 돌려줄 때까지는 전쟁을 계속하겠다라고 또 같이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계속된 싸움이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또 긍정적인 요소들도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에 대한 그러니까 차기 남아있는 평화 정상 회의가 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 러시아 측도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겠다라는 또 발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막식에서 이런 또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이 후속 회의가 열릴 수 있다라고 또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되면 5차가 될 것 같은데 아마 다음 회의에서 만약에 러시아가 참여가 한다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5차 역시 러시아라던가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비슷한 현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후속 회의가 이미 진행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또 날짜는 안 나왔지만 구체적인 또 날짜가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좀 모멘텀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아마 지금 예상이 되는 것은 미국이 대선을 치르기 전에 이전에 한 번 더 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제 거의 7월이죠. 그러니까 이제 11월에 대선이니까 요 사이에 또 한 분의 이벤트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 미국 대선이 트럼프와 바이든의 구조잖아요. 근데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 발언을 굉장히 세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선이 되자마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하루 만에 끝내겠다. 뭐 24시간 안에 종전 가능하다라고 또 밝힌 만큼 우리가 또 기대를 해봐야 될 것은 이 미국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이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그 이후의 상황을 또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러한 시나리오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차트로 돌아와서 6월달 우크라이나 회의가 잡히고 나서는 한 차례 또 반등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요 단기 우상향 추세선을 좀 이렇게 맞으면서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나 싶었으나 결국에는 시장에서 기대할 만한 내용이 안 나오다 보니까 6월 중순이죠. 여기 이제 중순 때부터 어떤 재료 소멸에 대한 일정으로 시장이 느끼게 되면서 하락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다시 원래의 지선 있던 자리까지 거의 뭐 내려오게 됐었죠. 현재는 뭐 계속 이 자리 구간대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안 깨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설명드리겠고, 여기를 만약에 추가 이탈하게 된다면 이 예전에 있던 하단 여기 때까지도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실적으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결국에는 테마라던가 어떤 이슈,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라든가 모멘텀이 앞으로 어떻게 앞으로 일정이 다가오냐가 굉장히 주가의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11월달 미국 대선에 발맞춰서 다시 한 번 더 평화의 회의라든지 다양한 조건들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 기대할 만한 재건 관련 이슈가 나오는지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좀 간단하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좀 더 다음 시간에 더 나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